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그리고 이 중공업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재개발을 지금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요, 구도심이지만 신축, 구축 건물이 또 섞여 있고, 또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지금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또 상가, 공장 밀집 지역 같이 이 기존에 이 주택이 없던 지역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답답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 부동산 성공 투자하시길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한 핵심 이슈 먼저 또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가치 있는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1.5룸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 높은 부동산만 저희가 선점해서 여러분에게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다양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 그리고 또 서울시 그리고 각 시도별로의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정책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부는 이제 규제 자체를 지금 완화하는 측면으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는 지금 이제 규제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뭐 규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입주권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오늘 제목처럼 정부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서울시는 지금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늘 이제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지 정말 이제 이런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의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한쪽은 규제, 한쪽은 완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시장 방향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 바로 마포구 안에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쪽은 규제, 한쪽은 완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발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산동 지역은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정비 사업에 있어 규제에
이제 벗어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업무 지구의 중심지 바로 이제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동을 이제 주목을 하셔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강남의 입지는 변하지가 않죠. 역삼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한쪽은 규제, 한쪽은 완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서울시는 규제의 방향을 이제 보이고 있고 정부는 완화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 2021년도까지는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부 자체는 이제 완강하게 이제 규제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는 완화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반대의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투기 방지 대책 내용 이제 뭐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죠.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이런 이제 21개 지역이 선정이 되면서 같이 나온 게 바로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권리 산정일, 토지 거래 허가 아니면 건축 허가 제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 요번에 공모 접수가 들어간 지역 바로 이제 102곳이죠. 102곳이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갔고 여기에 21개 지역이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지역까지 이번에 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 접수가 들어간 102곳이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후에 공모 접수가 들어가는 지역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냐? 바로 이제 22년도 1월 28일, 요번 달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싹 다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서울 25구 자치구 안에서도 많은 이제 동들이 있죠. 이 동 안에서도 이런 신속통합 기획으로 추후에 공모가 어디가 들어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어떤 지역이 준비를 해서 이 공모 접수를 넣을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 지역에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만큼 이런 지분 쪼개기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2008년도 이제 한 10몇 년 전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지분 쪼개기가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축을 해야지 이런 지분 쪼개기를 뭐 나쁘게 말하면 지분 쪼개기인데 이걸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축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이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23년 말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까지 이런 계획들이 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서울시 규제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럼 반대로 정부의 입장은 뭐냐? 바로 정부 도심 복합 사업 현금 청산 완화 방안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사 공급 대책 가운데 도심 주택 공급 이제 복합 사업이죠. 이런 현금 청산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3080 플러스죠. 이사 대책 2월 4일 날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 2월 4일 이후로 등기를 치면은 싹 다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말을 바꿨죠. 언제로? 바로 6월 28일로 말을 바꿨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계속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면서 요번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바로 현금 청산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그래서 완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금 나중에 들어가는 지역들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했는데 이런
정부 자체에서는 안 되겠다. 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완화를 해야 되겠다. 6월 28일 이후로 싹 다 이제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아닌 완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정부 추진 사업 3080 플러스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번 이제 상반기 안으로 이런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신속통합 똑같이 재산권 침해 논란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 버렸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공모 접수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이제 1월 28일로 싹 다 정해 버렸기 때문에 바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바로 투자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겁먹을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신속 통합 기회 완화 방안 추후에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도 이제 처음에는 규제 자체를 완전히 이제 강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 강하게 발표를 했느냐? 바로 이제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요번에 마찬가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규제를 하면서 나중에는 완화하는 측면으로 포지션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완화 방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불안한 분들의 경우는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의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런 규제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걱정,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 바로 성산동 지역입니다. 이번에 발표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느냐? 바로 가자 역세권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제 용적률 자체를 500%까지 받아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져서 좋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 좋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비 사업 자체가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500m까지 개발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 자체도 폭넓게 이런 지역 면에서도 폭넓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지역, 성산동 지역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500%까지 받고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2,500세대로 대단지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00세대로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었고 35층 그다음에 지하로 봤을 때는 지하 4층에서 5층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구역 지정 자체가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선점해서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좌 역세권의 경우는 정말 이제 7, 8년 전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도 아니었고 이런 용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고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봤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점해서 소액으로 빠르게 접근을 하셔야지 큰 수익,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지역, 어떤 지역이냐? 업무지구의 중심지, 바로 역삼동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는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기는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한번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역삼동 지역 바로 강남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강남역 옆에 성능역 옆에 역삼동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헤란로 이제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강남역까지는 이제 개통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2년 후에는 바로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7호선, 9호선, 2호선, 3호선 다 이용이 가능하고 이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된다면은 이 주변 일대 집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개발지구가 바로 옆쪽에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랜드마크급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강남의 입지, 강남은 불패다라는 말 정말 이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랜드마크로 이제 개발 호재가 있고 교통의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뭐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는 없죠. 하락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입지는 가격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락기에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방어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입지 조건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이 될 때는 이제 정말 빠르게 우상향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죠. 강남. 바로 강남 대부분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역삼동 지역의 경우는 미지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역삼동 주변 뭐 다양하게 개발 호재도 있고 뭐 입지 가치도 굉장히 좋은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갭 투자가 가능하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투자 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갭 투자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빠르게 선점 투자하셔야 되겠죠. 이 강남의 입지 바로 가까운 직장, 직주 근접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군 좋고 지하철 여러 가지 지하철 호선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죠. 모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 지역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정말 이제 운때 맞으면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선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완화 방안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 내용은 단기 투자 억제 수단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지 하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투자 억제 수단으로 조금 요번에 강하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완화 방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의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대로 포지션 잡아서 유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반 민간 재개발의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제 그 신속통합 이런 투기 방지 대책 내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재개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의 경우는 23년도까지 2년 후까지 이런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년 후에 재개발 공모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는 중장기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역적으로 볼게요. 미래 가치 높은 유망 투자 지역, 어떤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과 역삼동 지역을 주목을 하셔서 정말 일반 민간 재개발로 대규모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제 성산동 지역과 앞으로의 미래 가치 높은 시세 차익과 정말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역삼동 지역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던 이 용산과 성산동 지역 여러분께서도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디테일한 전략은 1대1 상담을 통해서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 잊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용산과 성산동 그리고 역삼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 연락 꼭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까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치 있는 지역으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 보면요. 역삼역과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시세는 6억 2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어떤 곳인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될까요? 네, 위치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호선에 접해 있고요. 지금 도보로 봤을 때는 6분에서 10분 안쪽으로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6억 2천에서 6억 중반대의 위치를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 받아보실 수가 있고 교통의 호재까지 받아보시면서 정말 신축 프로 옵션 구조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선호하는 신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지역 보시면은 지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에 이제 강남역에 초근접해 있습니다. 교통의 호재 받아보실 수가 있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국제교로 이제 복합 단지로 개발이 되는 수혜에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가로 봤을 때 쭉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남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제교로 복합지구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조만간 이제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 톡톡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이제 조만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도 당연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양한 전철 노선에 이제 그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보시면은 6억 2천에서 6억 6천만 원, 전세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5억에서 5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초반대로 이제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서 먼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성산동에 대한 기대감 또 높아지고 있죠. 1.5룸 다세대 주택 위치 보면요.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세는 이렇지만 계속해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이곳에서도 있죠. 향후 매매가 임대가 또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될까요? 네, 우선 이제 위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의 가자 역세권의 도보로 약 8분 거리 안에 저희 매물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세 보시면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약 2억 중반에서 후반대로 이제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입지 좋은 곳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 영향 받아보시면서 노밀집 지역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이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 가치 상당히 높고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
이런 이제 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자 역세권으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한강변에 입지 조건 갖추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가재울 역세권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수색 역세권,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면은 이제 DMC역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색 역세권도 이제 22만 제곱미터로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예정지 주변으로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으로 인프라 자체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변하면 당연히 주변 집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면은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 전세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이제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정말 이제 일반 민간 재개발로 봤을 때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제 아파트 입주권 시세 차이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미래 가치 굉장히 높은 곳으로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올바른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도 함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2부는 이렇게 이제 또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좀 짚어드리면서 올바른 투자처 정보들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부동산계 유재석이죠.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2022년 그렇습니다. 이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야, 이제 뭐 새해가 이제 밝으니까 이제 또 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다들 또 기대감도 많고 또 이제 걱정도 이제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올 한 해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 좀 뭐 안개 속이다. 뭐 이렇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참 놀랍게도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가 대선 이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결국 뭐 대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이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당 후보든 이제 야당 후보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뭐 유예, 뭐 폐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이제 굉장히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런 또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뭐 한두 주 전 그렇죠. 뭐 12월만 하더라도 지금 뭐 거래 건수가 뭐 500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건수죠. 보통 서울에서 그래도 아파트가 약 한 10,000건에서 12,000건 정도는 한 달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래도 작년에 거래 절벽이다 해도 그래도 뭐 한 2, 3천 건, 그래도 한 4, 5천 건 정도는 거래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달 말까지 물론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잘못하면 정말 1,000건 이하로 이제 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거래 절벽 상황이고 이 거래 절벽 상황이 뭐 아무래도 그렇죠. 3월 지금 대선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뭐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좀 그렇죠. 어려워진 그러니까 3월까지는 좀 굉장히 안개 속이고 이제 거래 절벽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겠고 물론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2022년 뭐 전망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그런 전망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그 부분까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당장 시작은 뭐 12월 뭐 당장 뭐 지난주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조금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당장 뭐 서울만 보자라고 한다라면 좀 조정 국면이다라고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12월 이제 마지막째 주 지금 준공 5년 이하 자, 이 준공 5년 이하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 네, 그래서 새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21년 엄청난 불장이었잖아요. 이 불장의 어떤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뭐 뜨거운 몸값을 올렸던 것이 바로 이 새 아파트인데 바로 이 새 아파트 준공 5년 이하 아파트가 놀랍게도 지금 뭐 그렇죠. 지난달 그러니까 뭐 바로 전주죠. 지금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상승률이 0.00% 네, 지금 딱 시계 제로에 딱 멈춰 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계 제로이다 보니까 지금 일부 단지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2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들려오고 있고 지금 또 뭐 많은 그렇죠. 지금 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 2억씩 뭐 떨어진 곳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 아파트 5년 이하를 봤더니 12월 지금 셋째 주에 여기서 꺾였어요. 아예. 그래서 마이너스 0.03% 이렇게 12월 셋째 주에 이미 하락 쪽으로 지금 상승률이 꺾였고 자 마지막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 자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고 나서 이것이 다시 올라가 주면 완전한 이제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나서 오히려 그 하락폭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다들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뭐 영끌 이렇게 또 하셨던 분들은 또 지금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수도권 전체를 보자라면 지금 12월 셋째 주가 마이너스 0.02%로 이미 수도권 전체는 좀 꺾여 있는 상태고 지금 마지막째 주 같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폭을 좀 키웠죠. 마이너스 0.04%까지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만 보자라면 뭐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뭐 이야기해도 좀 과언이 아닌 자 그런데 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락의 시그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조정이다 아니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집값이 약 한 2%에서 5%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자, 뭐 이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뭐 작년에 의해서 물론 작년 같은 불장은 아니에요. 작년 같은 불장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어떤 그런 온기가 좀 남아 있어서 그래도 약 한 2%에서 3% 정도는 뭐 한 3% 내외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올라갈 거다. 뚜렷한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그냥 포털 사이트들이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금 계속 뭐 설문조사 같은 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거라는 분들하고 내려갈 거라는 분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 팽팽하게 자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개 속이다라고 할 그렇지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쪽에 좀 더 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떼어서 얘기를 하자라면 자, 지방하고 그다음에 뭐 그 경기나 지금 인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자,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도 올라갈 거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운명적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왜 서울이 이렇게 그렇게 뭐 지금 뭐 집값이 좀 떨어진다 뭐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입주 물량 쪽이 많은 좀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뭐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입주하는 물량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2020년에 약 한 5만 가구고 2021년에 약 한 4만 가구 정도 됐었는데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 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한 절반이고 2020년 대비해서는 거의 4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입주 물량 자체가 좀 적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지금 새로운 임대차법이 지금 이제 시행된 지 이제 올 8월이 되면 딱 2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되는 시점이 지금 8월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전월세 나오는 것들이 한 2, 3개월 전이니까 한 6월부터 7월 정도만 해도 그렇죠. 집주인들이 몇 년 동안 못 올렸던 전세가를 한꺼번에 지금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가가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세가가 좀 폭발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전망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자,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지금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가 뭐 유예되든 폐지되든 어쨌든 지금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다들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에 똘똘한 아니면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쪽으로 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어떤 그런 열망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 쪽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 한해 이런저런 상황 안에서 어떤 부동산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일단 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 같으면은 뭐 압구정, 대치, 뭐 여의도 그렇죠. 지금 뭐 반포까지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어서 어차피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약 한 102곳이 신청했는데 21곳이 이미 또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 쪽의 기대감들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 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지금 작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거의 뭐 그렇죠. 뭐 50대 1 평균 뭐 될 정도로 엄청난 투자 관심을 받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렇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뭐 그 보상금이라든지 또 올해도 많은 돈들이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좀 규제가 덜한 쪽으로 해서 땅이나 상업용 부동산 또는 뭐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 이쪽으로도 좀 자산 안분을 하는 가능성이 높겠다. 자, 결국은 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나서 남는 뭐 이렇게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그걸 또 아파트를 늘릴 수는 없겠죠. 어차피 줄여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또 그다음에 땅 요런 쪽으로도 자산 안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 네네네. 지금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2022년 서울권 유망 부동산 투자 총정리라는 뭐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쪽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막 금방 제가 막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천천히 좀 꼼꼼히 아주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세미나 1시간 반, 2시간 한 다음에는 또 개인적으로 1:1 상담도 다 해드리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94 또 이쪽으로 신청을 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규제도 많았고 또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로 대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망하고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대선이라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많이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그런 투자자분들 그동안 또 갈증 느끼고 있으셨던 분들은 세미나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와 관련해서 정보 좀 전해드리면서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느 유망 투자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그 정보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지역 어디일까요? 네, 일단 뭐 그렇죠. 뭐 구체적인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지역들이 있겠지만 서울 안에서도 지금 이제 3대 도심 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 뭐 강남이나 지금 뭐 종로, 광화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투자 기회가 많이 있다. 자, 그렇지만 미래 가치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영등포 안에서 콕 찍어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영등포 시장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이런 여의도역 같이 이 세 가지 주요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트리플 역세권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영등포에 투자할 때 딱 한 가지만을 꼽아라라고 하면 그렇죠. 얼마나 여의도에서 가까우냐. 뭐 당연히 뭐 강남 쪽에 투자할 때도 뭐 강남에 얼마나 가까우냐. 그래서 우리가 준강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뭐 준영등포권이다라고 할 때 영등포가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영등포 그 핵심 지역 안에가 바로 여의도와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영등포 시장역 그러면 그렇죠. 영등포 안에서 새 아파트들, 고급 아파트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게 바로 영등포 뉴타운의 핵심이죠. 자, 그다음에 영등포역은 뭐 당연히 지금도 뭐 타임스퀘어다, 롯데백화점이다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이 지역의 과거에 그렇죠. 뭐 쪽방촌이라든지 집장촌 같은 거 완전히 또 개발이 되죠. 뭐 제2세종문화회관이다 뭐다 계속 좀 들어가고 있죠. 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지금도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여기에 또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 같은 또 광역 급행 철도가 들어오고, 뭐 여의도의 이 뭐 금융이나 방송 인프라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그러면서도 여의도의 가장 가까운 지역 바로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지금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자, 영등포 뉴타운의 확장, 영등포 역세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 이런 호재들을 챙기면서 영등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많은 일자리, 또 여의도 금융지구 안에 있는 많은 일자리, 그러면서도 뭐 백화점이라든 이런 상업시설들 잘 돼 있고 또 대규모 공원들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로 되어 있는 1.5룸 구조의 그렇죠.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 요즘 뭐 스타일러라고 하는 의류 관리기까지 다 되어 있는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1.5룸 구조의 풀 빌트인, 풀 퍼니시드에 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가격이겠죠. 자,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룸 기준 했을 때 뭐 6억, 10억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렇게 가까운데 2억 9,500에서 3억 1,500 정도가 되겠고요. 자, 전세가 한 2억 8천에서 한 2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1,500에서 2,500만 원, 여의도에서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트리플 역세권에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로 투자 가능하겠고, 월세를 기대하는 경우에도 약 한 90에서 10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지금 그 아주 유망한 것 중에.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자산가들이 고민하는 것은, 자, 어떻게 절세를 할 거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단순한 게 이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자, 상업용 부동산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한강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뭐 시세 차익까지도 오히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도 강남 한복판, 강남대로 상권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길 상권이 시작되는 바로 신사역 같은 곳인데,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신사역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 올해 지금 5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죠. 가장 또 서울 안에 또 강남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지금 2호선, 지금 이 강남역까지 와 있는 바로 이 신분당선이 9호선 신노년, 7호선 노년, 3호선 신사역까지 올 5월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다 이용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3호선 신사역이 이미 그렇죠. 반포하고 압구정 쪽을 다 뭐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이미 여기에는 또 가로수 상권이 짱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남역 상권까지 같이 강남대로로 연결이 되고, 자, 이제 또 이게 그렇죠. 지금 GTX A노선과 C노선, 현대 글로벌 빌센터 같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들어오는 바로 이 삼성역까지도 이제 그렇죠. 청담 이렇게 해서 바로 위례 신사선이라고 해서 또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신사역은 현재도 3호선이 있는데 신분당선 올 5월이고, 여기다 위례 신사선까지 되면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많은 상권들을 다 연결하고 있는, 자, 그런데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바로 강남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권이 아무리 좋고 입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내가 투자하는 빌딩이 짱짱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최고 14층에 주차가 214대나 되는, 자, 강남대로에서 200대 넘어가는 이런 광장형 쌍둥이 복합 빌딩 정말 희소합니다. 13년 만에 처음 공급되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대지가 790평에 연면적 7,700평, 올해 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프랜차이즈 내가 강남에 이제 위드 코로나, 그렇죠. 이제 또 올해 뭐 보복 소비다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데, 내가 권리금 없이 직접 경영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하는 분들한테 적합하겠습니다. 자, 뭐 또 중요한 게 그렇죠. 가격이죠. 자, 일단 7억 3천에서 한 9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뭐 보증금 한 7천에서 1억 정도 보고요. 대출 한 4억에서 5억 정도라면 실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남대로 대로변, 그것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제가 또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서울권 유망 부동산 투자 총정리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뭐 매주 화요일 날 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울퉁불퉁하잖아요. 자, 이럴 때 혼자 어떤 시장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제가 1대1로 또 뭐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미리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2-2638-3994 이 번호로 뭐 신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혼란한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임해보고 싶다라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고요. 좋은 전략 우리 유재성 대표와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가 무료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이후에는 여러분들 1대1로도 상담 또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지역과 관련된 정보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1.5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후에는 상가와 관련해서 투자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상가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원동 신사역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서 보다 더 탄탄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